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비명계 비판에 친명계가 아군의 총질한다. 야, 비명 대 친명 드디어 붙었습니다. 크게 붙네요. 아군의 총질한다. 이런 정도 나오면 갈라서야죠. 더불당 비명계, 즉 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당 지도부와 친명계를 겨냥해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는 아군의 총질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자, 드디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내전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의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그런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부겸 또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것을 가리켜서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 김부겸 또 말했습니다. 자, 20일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란 실망감이 있는 것.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처럼 한다. 누가?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을 하고 이재명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 김경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야 한다. 달라 이길 수 있다.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 까는 겁니다. 이재명 까는 겁니다. 민주당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조직으로 꼽히는 더 민주혁신회의. 이게 이재명 꼬붕들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발끈했습니다. 논평을 내고 나서 작금의 정치 현실을 만든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여전한 기득권의 태도로 가르치려 나섰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게 다 김부겸 때문이고 림종석 때문이고 김경수 때문인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마치 지금 누가 누구를 갖다가 가르치려 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친문재인파하고 친이재명파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구기득권 세력하고 신기득권 세력하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혁신회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혁신회의라는 것은 이재명파입니다. 본인들이 하면 민주당 운동이고 남들이 하면 그저 적대와 싸움의 정치일 뿐인가? 내로남불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종석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향해서 야, 니들이 하면 민주화 운동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하면 그게 오로지 적대와 싸움의 정치냐? 적대와 싸움의 정치냐? 내로남불 소리가 이래서 안 나올 수가 없다. 지들끼리 지금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구기득권 세력과 신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이재명파와 반이재명파 간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 민주혁신이 이재명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량한 정치적 자산을 챙기기 위한 아군을 향한 총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폭행위에 불과하다. 림종석 입 닥쳐라 이 말이야.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당내 기득권을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하겠다. 이야,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직 국민만 보고 당내 기득권을 반드시 극복하고 혁신하겠다. 무슨 투사 났네? 민주투사 났어. 무슨 독립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파들이 지금 또 이렇게 반 이재명 파를 갖다가 향해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전현희, 이게 또 이재명 파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비판이 어디를 향해 할 때인지 민주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동지는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사람이다. 전현희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이게 원래 문재인 파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한테 달라붙어가지고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나 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다시 이재명한테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다시 공천을 줬죠.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 핵심 측근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또 지금 림종석이라든지 구기득권 층을 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재명 계와 반 이재명 계의 싸움입니다. 구기득권 계와 지금 기득권 계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말이죠. 단일 체제는 아닙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상당 부분 민주당을 장악했지만 민주당에 또 다른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세력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거 말고도 또 이해찬 세력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각기 지금 눈치를 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웃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임종석이라든지 김부겸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이런 사람이죠. 만약에 이재명이 아웃이 안 된다면 얘들이 슬슬 협조하는 척하면서 자기 정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아웃된다면 바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이재명 파를 갖다가 쫓아내겠죠. 아니면 이재명 파를 그야말로 도륙을 내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자 이제 당의 헤게모니를 잡으려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총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향한 공격은 지금 문재인파 또는 이해찬파일 수도 있고 과거 정통 민주당 세력 뭐 김대중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에도 여러 계파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이재명파가 잡았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파를 향해서 다른 파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재명한테 민주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내지는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이재명이 아웃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재명 말고도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잠룡이라는 놈들이 다 아웃돼야 되겠죠. 그러면 둘이 싸우면 되겠습니다. 이재명과 이 반 이재명 개가 싸워가지고서 그러는 가운데 이 당이 분열되고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좋죠. 더군다나 민주당이 434억을 만약 물어내게 된다면 지금 빨리빨리 선거 소송, 공직선거법 소송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빨리 나와가지고서 이재명이 아웃되고 434억을 민주당이 물어내게 된다면 민주당은 사실상 여러 조각으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조각으로 있지만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그야말로 멸망의 길을 걷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 싸움이 드디어 시작됐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 싸움은 갈수록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친명계와 비명계의 싸움이죠. 여기서 이재명이 사후 리스크가 부각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반명계가 분명히 더 앞으로 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간에 내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내전은 민주당의 폭망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힘도 이런 때 반사 이익을 거둬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잘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 못하도록 내가 잘해서 점수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놈이 잘못해가지고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잘하는 거 없지만 국힘이 그래도 크게 실수하지 않고만 있다면 저 민주당이 분열되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여러 곳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재명의 일극 체제는 엄청나게 견고한 것이어서 이것을 깨부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 안 보여요.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이 지금 야권에서는 완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재명과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자당 내에도 민주당 내에도 경쟁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사이드하게 거의 경쟁자가 없이 이재명이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것은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로지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재명이 아웃되는 순간 그러면 거의 멘붕이 오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힘한테는 저희 우파한테는 차라리 좋은 현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이 어쨌든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 쪽에서도 빨리빨리 사람을 단일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뭐 여러 사람으로 그냥 지지율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사람이 확 떠야 됩니다. 그런데 펜앤마이크 조사에서 우리 김문수가 확 떴습니다. 그래서 3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차라리 확 떠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거기에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재명 지금 여러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아직은 견고하다. 그런데 이재명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쪽에서 확실한 주자를 내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재명과 대비되게 만드는 거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강실표입니다.